예, 반갑습니다. 권정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라도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얼굴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메이 아세요? 아메이 아시죠? 저도 아메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부담스러운 일,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일로 생각했던 그 아메이가 스폰서님의 어떤 그 꾸준한 팔로업, 정성에 의해 가지고 제가 그 시스템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냥 감사하다, 그냥 감동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더 잘 살고 싶다, 기회가 필요하다, 또 수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메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안에서 아메이를 공부하고 정말 자신은 없지만 잘하고 싶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그 더 나은 삶, 그것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이 시스템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책 한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책은 중학교 기술과정 2학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보면 노후 준비 몇 세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노후 준비는 몇 세부터 해야 될까? 답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책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한 아이의 양육비가 2억 6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책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주요 과목은 국영수였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은 국영수가 아니라 기술가정, 이 과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중학교 2학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다. 답은 no인가 yes인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있다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숙제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답들이 yes, yes, yes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숙제를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나는 숙제를 평소에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들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명확한 꿈이 없다 그러면 질문 중에 하나의 답이, 그러면 부모님이 200억을 가진 200억의 자산이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또 합니다. 저는 200억의 자산을 가진 부모님이 없거든요. 그러면 너는 숙제는 잘 하는가? 숙제 잘 못한다. 그러면 답은요, 꿈도 희망도 없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질문을 받고 내린 답 중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 책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5가지의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계획, 5가지 계획이 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살아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노후에 건강에 대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계획 중에 하나는 나는 자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당당한 노후를 어떻게 내가 설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답은 스스로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후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계획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어떤 시국이 딱 되면 가족 간의 어떤 그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어떤 문제화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노후에 내 가족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나는 진정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기술과정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될 건가라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안에 부자 아빠가 어떤 말을 했냐면,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너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면 갖고 있는 꿈의 크기를 바꾸는 거,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부자 아빠의 그 책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더 많이 고민하게 하고 나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자꾸만 이렇게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정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노후는 이벤트가 아니죠. 노후에 누군가가 내 생일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아니면 기념일에 누군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는 노후가 아니라 노후는 나의 새로운 삶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계속 느끼는 그런 저의 50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할까? 예를 딱 들면요,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중반까지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 그죠? 그걸 우리가 전반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반전을 딱 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사회로 들어갑니다.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그때 돈을 벌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집도 사고요. 또 자녀를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어쨌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이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80세의 평균 수명이 아니라 이제는 90세에서 100세에서 또 다른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 인생 준비기가 너무 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탁 들어가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옵니다. 그 돈을 버는 시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짧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벌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예전처럼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연장전, 재연장전, 돈을 쓰는 시기가 길어지는 이 어떤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어떤 궁리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똑같은 4가지 방법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자, 보통의 사람들은 직장인과 그리고 자영업, 우리 국민의 거의 95%가 이 왼쪽에 속하더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시간을 투자하더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결국은 내 가정에 들어오는 소득이 제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어떤 그 방법을 내가 찾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학습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이 소득은 철저하게 노동소득이다.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노동소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끊기지 않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연금소득, 인쇄소득과 같은 그 소득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배워서 따라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대기업의 CEO들, 그죠? 삼성과 같은 그런 그룹들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브레인들은 삼성에서 시스템을 함께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처럼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만들 능력은 되지 않는다? 그럼 돈이 있으면 시스템을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시스템을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라. 그러면 나도 평범한 나도 노동소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쇄소득을 버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노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 소득을 만들고 싶다라는 용기를 이렇게 한번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어떤 사업에 기회가 있다면 윤리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2년에서 5년을 내가 꾸준하게 하면 인쇄소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상속까지 되는 아무런 어떤 자본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기회로 여러분들은 잡으시겠냐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그런 기회는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으로 절대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엘빈 토플러 이분이 한국에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 하면요. 상자 밖에서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벗으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생각을 바꾸고 변화해라 라고 하면서 상자, 만들어져 있는 그 생각의 틀, 거기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엘빈 토플러가 우리에게 남긴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분이 쓴 책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미래 쇼크도 있고 권력의 이동도 있고 제3의 물결도 있고 그리고 불황을 넘어서라는 이런 어떤 많은 내용들의 책이 있습니다. 미래 쇼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 사회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이동에서는요 이제는 부의 원천이 소유의 개념에서 접속의 개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제3의 물결에서는 프로슈머는 제품의 생산과 그리고 판매에도 직접
관여를 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황을 넘어서 이 안에는 이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떤 불황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어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아미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관심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안에서 이 어떤 정보를 듣고 그리고 이 정보를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런 글귀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소비자, 프로슈머가 되어 간다라는 그 느낌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샀던 그 책들을 지금 이렇게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지금 읽어도 이 책들이 이렇게 맞다라는 느낌이 들까? 그래서 정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이런 어떤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부의 이동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유형의 공간, 뭔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유를 하고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형의 공간에서 내가 연결하고 그리고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그런 어떤 시대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카카오톡 그리고 뭐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우리가 원하는 문자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연결시켜 줍니다. 음식의 정보도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숙박의 정보도 연결시켜 줍니다. 나는 뭐 합니까? 여기 이 앱에서 이 어떤 정보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썼던 이 소비가 계속적으로 나는 지출로 이렇게 그냥 끝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앱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소비자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 소비가 그냥 지출로 이렇게 끝이 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품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공급을 해주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 공급한 이 어떤 제품을 나는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합니다. 소비한 이것이 그냥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출이 되고 수입이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어떤 이 앱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메이가 주는 이 제품을 나는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또 전달을 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또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소비자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쿠팡처럼 카카오톡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내가 앱을 하나를 가지는 거죠. 소비자이면서 앱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비자도 소비자이면서 앱을 가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소비자의 네트워크가 나의 재산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하나를 딱 들면요. 맥도날드라고 하는 어떤 점포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요, 개인용 플랫폼이거든요. 그죠? 이 어떤 두 개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딱 보면요, 시작을 한국에서 1988년도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메이는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자본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종업원 수가 필요합니다. 아메이는 종업원 수도 필요 없습니다. 종업원 수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으니까 리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맥도날드는 한국에 점포가 600개가 넘는다라는 거죠. 맥도날드의 이 어떤 시스템을 내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메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통해서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주력 어떤 상품을 보면 햄버거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햄버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햄버거를 내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또 저녁에 먹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메이는 주력 상품이 생필품입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써야 되고요. 쓰기 싫어도 써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생필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평범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회로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철저한 비교를 통해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역시 개인형 플랫폼 비즈니스인 아메이 비즈니스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는 생활이 사업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치를 하죠. 그리고 샤워도 합니다. 머리도 감고요. 그리고 화장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제도 누구나 이렇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쓰는 이 생필품을 씀으로 인해서 사업이 되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어떤 소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필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오는지 잠깐 훑어보면요.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생산자는 원가를 200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손에 오기까지 총판도 거치고요. 도매도 거치고요. 그리고 소매도 거쳐서 200원짜리 물건이 소비자인 나에게 이렇게 1,000원에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매가 없어지고 소매도 축소하고 큰 할인점이 이렇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생산자가 200원에 생산을 하면 소비자인 우리는 30% DC된 700원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할인점도 잘 가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우리의 10대들, 20대들은 집에서 클릭해서 내가 홈쇼핑을 통해서 집으로 내가 배달받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아주 적절한 가격에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소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물론 재래식 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유통의 패턴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유통을 시키느냐 하면요. 아메이는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원가가 200원이 아닌 4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로 들어갑니다. 원가가 배가 들어가면 제품의 품질은요 7배가 높아진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중간 과정에 아무리 많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제품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유통의 과정을 축소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 소비자들과 우리는 직접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 마진에 들어갔던 이 35%의 게시백 이거를 우리 회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혜택들을 내가 제대로 정보를 알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소비를 한다라면 내가 쓴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원이 됐던 것처럼 내 주변에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을 또 회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죠? 그 회원의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첫 번째, 아메이 제품은 굉장히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좋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근데 좋은 제품의 어떤 그 품질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그 중저가의 가격으로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원들에게 30% DC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 달에는 3만 원만 돼도 무료 택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내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주관적인 그 만족까지도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정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된다. 우리 회원들에게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소비를 하고 그냥 이용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소비를 하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 어떤 앱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앱을 또다시 전달을 하고 또다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회가 나에게 연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업의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내가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들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회원들한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건지 그 선택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 이 부분만 안다 그러면은 내가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가 회원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계속 구정 광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계속 알리고 하는 어떤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이가 만드는 제품은요, 지금 보이는 이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진들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고 있고요. 1000여 개 이상의 국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650여 가지 직접 생산해서 그리고 유통을 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정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100% 만족 보정 제도는요, 정말 내가 제품에 자신이 없다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100% 만족 보정 제도입니다. 3개월을 철저하게 내가 써보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의 혜택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아메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지 그거를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리치와 제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서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메라고 하는 기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세제라면 몸에 들어갔어도 절대로 분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궁금함, 의문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친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최초로 세계 최초로 어떤 분해성 세제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6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제품이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제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원하니까 한정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까지 이렇게 와버리더라는 거죠. 그죠? 사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집안은 그럼 아이들에게 과연 충분히 안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이 제품을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메이라고 하는 로고를 달고 제품이 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비타민제를 이렇게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직접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직접 생산하고 싶어서 그래서 직접 씨앗을 뿌리고 직접 재배를 하는 어떤 그런 농장에서 나온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는 아주 안전한 제품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생산하는 단계, 그리고 포장 및 폐기하는 이 모든 단계까지 아메이는 까다롭게 그리고 가장 최고는 언제나 안전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고품격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고스란히 다 담아서 우리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는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듯이 피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와 특허를 가진 그 피부 과학자들,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 연구자들, 이런 분들이 아메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제품을 만들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탑 브랜드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이 아티스트리가 우리가 직접 평범한 소비자인 내가 세계 탑 브랜드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또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요, 제품을 쓰면서 했습니다. 저는 아미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아미 제품을 단 하나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제품을 알게 되었고 제품을 쓰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쓰면 쓸수록 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랬던 이 제품들이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메이가 만든 제품이 더운 나라에 가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나라에 가니까 또 이것이 응고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당연히 이제 털어놓겠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아메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원료를 바꾸면 되더라는 거죠. 아메이는 천연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천연 원료를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화학 성분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이 문제는 간단히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아메이는 제품을 반품을 시켜주면서 100% 만족 보존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거를 대신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철학을 지켜나가는 거, 안전한 어떤 성분을 쓰는 이 철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소비자들과의 믿음,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어떤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치약은 이미 97년도, 98년도에 소비자 만족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 63빌딩을 3,450개의 어떤 높이만큼의 치약이 이렇게 발려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블엑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그 산에 64개의 높이만큼 이렇게 또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쓰고 나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메 제품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미 검증받은 그런 어떤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5%의 이 캐시백, 이 캐시백을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S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A와 B 두 분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각자 어차피 쓰는 생필품 20만 원씩 썼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메이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S와 나와 그리고 A와 B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치면 전체 매출이 40만 점입니다. 40만 점. 40만 점은 아메이에서 6%의 캐시백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48,000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전체 그룹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그룹에서 나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팀, 이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20만 점, 20만 점, 20만 점, 총 60만 점은 6%입니다. 자, 6%는 36,000원이에요. 48,000원에서 36,000원을 내 그룹에 빼주면 S는 12,000원을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36,000원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안에는 A가 있고요. 그리고 B도 같이 이렇게 함께 소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A와 B 거를 빼주고 나서 나머지가 내 거가 됩니다. 그럼 36,000원에서 A는요 20만 점에 대한 3% 6,000원을 빼줍니다. B도 그에 맞는 6,000원. 그래서 전체 12,000원을 뺀 24,000원이 나의 캐시백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여기 보시면 S는 나보다 먼저 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익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나는 24,000원, S는 12,000원. 내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정보를 2번 알리는 그 노력을 2배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2배의 보너스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먼저 가입을 하고 매출이 많으면 수익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입의 분배 원리는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매출순도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에 수익 구조는요, 노력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할 자신은 없지만 철저하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소득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면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용기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는 철저하게 이 돈 내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가는, 그죠? 우리 돈 내기 그거는 잘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의 양, 그거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소득을 이렇게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나라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알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A와 B, C, D, E, F 6명에게 이 정보를 알렸고 나처럼 어차피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쓴 것처럼 이분들도 100만 점 그룹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 6개 600만 점입니다. 600만 점. 600만 점은 포인트가 얼마냐 하면 15%를 캐시백 해줍니다. 15% 하면 90만 원이 내 그룹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죠. A, B, C, D, E, F 이 6분들에게 나눠줍니다. 100만 점 그룹은 6%예요. 6%는 6만 원입니다. 그러면 66이 36, 36만 원을 딱 빼주고 나면 나는 54만 원을 내 통장에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1차 소득 외에 내 가정에 추가로 54만 원의 추가 소득이 딱 들어온다라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삶의 어떤 그 모습이 달라질 수, 답답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비자를 이렇게 모았던 것처럼 이분들 역시도 200만 점 그룹으로 이렇게 커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E 그리고 F 이 6개 그룹이 전체 200만 점씩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나로 인해서 일어난 전체 그룹의 매출은 1200만 점이 됩니다. 아메이는 지금 1200만 점이 되면 캐시백을 23%를 캐시백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276만 원이 이렇게 딱 캐시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200만 점에 대한 9% 18만 원 이렇게 6개를 빼면 전체 얼마냐 하면 108만 원입니다. 그래서 276만 원에서 108만 원을 빼면 내 통장에는 얼마? 168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268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내 통장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스폰서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보너스가 1000만 볼륨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딱 가지게 되면 이렇게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돈은 한 번 나오고 마는 그런 노동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 되더라는 거죠. 이번 달에 200만 원의 이 소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돈이 다음 달에 또 나온다라고요. 또 나오면 또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죠? 그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200만 원의 돈이 이번에 나오면 뭐 할 거냐고. 보통의 사람들은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나오면 그때는 뭐 할 거냐고. 그때도 또 적으면 한답니다. 자꾸 나오는데, 매월 나오는데,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돈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 매월 가서 일하고 받는 그 소득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과 같은 돈이 이번 달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 개념을 우리가 너무 막연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적금 넣는 거죠. 그래서 또 뭐 합니까? 또 적금 넣는 거죠. 적금 넣어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빚 갚을 거랍니다. 예, 어쩌면 저도 그 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만 점의 소비자 네트워크, 이 200만 원이 넘는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5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250만 원이 아닙니다. 25억입니다. 25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율이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가장 최고치의 이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1.5%의 어떤 이자를 받으면 1년 동안 25억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3,750만 원의 이자가 생긴답니다. 이 돈을 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갑니다. 세금을. 얼마의 세금을 가지고 가냐면 577만 5천 원의 세금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통장에는 3,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나누기 12를 딱 하면 나는 매월 25억을 통장에 넣어놨을 때 260만 원의 돈을 받는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볼륨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 25억을 넣어놨던 것만큼의 이자 소득을 버는 그런 연금 소득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26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매월 적금을 이렇게 넣는다라고 가정을 딱 하면 얼마를 넣으면 내가 25억의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깜짝 놀라는 숫자입니다. 매월 적금을 넣기도 힘들잖아요. 50만 원을 넣기도 힘들고 100만 원을 넣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260만 원을 매월 내가 적금을 674개월을 넣으면 25억의 돈을 만들 수 있답니다. 56년을 넣으면 25억의 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택은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지 이 두 개 중에 내가 하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는 절대로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연금 소득을 만들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용기를 이렇게 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볼륨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딱 만들면 그 사람을 보고 SP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3개월을 하면 GP라고 하고요. 그리고 6개월을 하면 조건에 따라서 6개월을 하면 플래티늄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이번 달에 1000만 볼륨을 하고 다음 달에 2000만 볼륨을 하고 그 다음 달에 3000만 볼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내가 1000만 볼륨을 소비자 군단을 만드는 그 방법을 내가 익히는 겁니다. 익혀서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소비자 군단을, 안정적인 소비자 군단을 6개월을 이렇게 딱 만들면 그 사람을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한국아미에서 정식 사장으로 이제 인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플래티늄이 되면 연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도 함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어떤 소득을 받는 사람이 돼 보는 겁니다. 시스템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됐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이게 정보를 알려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들고 또 두 사람을 만들고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분을 성공자를 이렇게 만들면 아메이스는 나에게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핀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연 한 6천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분을 만들면 에메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메랄드는 이제 가난으로부터 이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은 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유롭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세 분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여섯 분을 도와서 이렇게 플래티늄을 딱 만들면 나를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연봉이 1억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좀 더 여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리고 정말 멋진 친구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이 어떤 다이아몬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아메이는 혼자 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성공을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공의 결과가 더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자, 이분은 미국에서 엄청난 어떤 철강업을 해서 부자가 되신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 배품을 행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홀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는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면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무조건 아메인 거죠. 아메인. 아메인은요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진정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서 그분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내 성공의 크기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라. 너무 똑같은 어떤 말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자, 이 어떤 도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아메이의 어떤 그 성장,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딱 보시면 이쪽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의 어떤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메이의 성장 곡선이더라는 겁니다. 아메이의 성장 곡선은 계속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경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롭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함께 반드시 동반 성장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아메이가 3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그 경제 위기 때마다 아메이가 강력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의 기회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우리 ABO들에게 어쩌면 새로 이렇게 다가오는 해개년도에 지금 코아 플러스 5개년 어떤 플랜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메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아메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비전을 봐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잘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아메이를 생각을 해보면 아메이는 정말 그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메이는 더하기고
그리고 빼기고 그리고 곱하기고 나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아메라고 하는 이 비전을 알고 정말 가슴에 희망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2년에서 5년 정말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해서 여기서 주는 이 보상을 다 받는 그런 수혜자가 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 진짜 멋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슴 떨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공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도와야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아메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파는 일이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정말 바닥이 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 안에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또다시 용기를 얻고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딱 되니까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커져서 내가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아메 비즈니스 통해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처럼 저도 나누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더하기고 빼기고 곱하기고 나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그리고 정말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글귀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설레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사명이다. 아메이를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멋지게 더 제대로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늘 이렇게 나를 또 도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더 용기를 내게 해주고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비즈니스 이 기회를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검증하시고 기회로 잡으셔서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공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